3월 3일 오버더탑 코멘트 세계는 지금. 안녕하세요. 3.1절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으며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AI 및 자율주행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AI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먼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10년간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만들려고 2014년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불리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애플은 그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그곳에 근무하는 2,000명의 직원들은 AI 부문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AI에는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며 시행착오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중국의 알리바바는 텐센트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챗 GPT를 지원하는 생성 AI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생성 AI는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도마에 오른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 오류를 두고 순다르 CEO까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직접 언급을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 오류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편견을 드러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1일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추가했지만 사용자들로부터 여러 오류들을 지적받은 뒤 22일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순다르 CEO는 완벽한 AI는 없으며 특히나 개발 초기 단계인 지금은 더욱 그렇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높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알트만 CEO의 리더십을 둘러싼 해프닝으로 인하여 투자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오픈 AI를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AI 열풍으로 인하여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강하게 상승이 되는 모습이며 AI 지능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기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에 힘을 입은 델의 주가 또한 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들어갈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월해서 AI 반도체용 HBM3E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도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원팀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 엑시콘, 동진세미콤, 소울브레인, LT오베큐움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예정된 투자를 진행해서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반도체 수출 1,200억 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2017년 10월 이후 76개월 만에 최다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5천만 불, 13조 2,632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6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올해만 비트코인은 40% 오르고 있으며 하루 만에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로 5억 2천만 불, 6,947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었으며 이것은 미국의 총 ETF 중에 두 번째로 큰 일일 유입 금액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저가에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리플 또한 이번 주에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6일 종가가 739.3원이었는데 어제 3월 2일엔 종가가 889.8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1월 14일 성투합시다. 리플은 어디로? 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유튜브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잭 마이 엔트그룹은 크레딧 스위스가 팔려고 하는 중국에 투자하는 벤처 펀드를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사인 켄 그래핀의 시타델 증권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며 이것은 엔트그룹이 크레딧 스위스의 운용력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증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도이며 중국 정부는 적절한 검토와 규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만약
N2그룹이 승인을 받게 되면 잭마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또한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 알리바바 그룹은 올해 들어서 2.21% 하락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16.9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며칠 전에 0.19%를 넘으면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정부가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었으나 이번 주 상파울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모임에 참석했던 우메다 가즈오 총재는 자신들의 목표 물가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시 찬물을 끼얹었고 금리는 0.179%까지 내려왔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N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종 성명에 동의하지 않고 끝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원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로 유럽의 본부를 이동한 미국계 증권사 중에 시티증권은 프랑스에 400명을 고용하며 목표보다 2배 이상 고용하고 있으며 JP모건은 9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이며 원래 30명을 고용하기로 했던 모건 스탠리는 역시 15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활발했던 런던의 주식시장은 탈영국화를 보이면서 활동이 거의 없는 모습이며 IPO까지 줄고 있습니다. 소니는 게임기 부문에서 900명을 해고했으며 런던 사업부를 폐쇄했고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은 향후 럭셔리 브랜드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150개의 메이시 업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롤렉스 시계 판매는 늘고 있으며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1억 불 1336억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이 있었다고 하며 시장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와치와 바쉐론 콘스탄틴도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스와치는 오메가와 함께 문 스와치 시계를 출시하기도 했으며 블랑팡과도 함께 콜라보를 해서 스랑팡도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헝가리 의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나토의 힘이 약화가 되며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중국인 기업인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중이며 투자 건수와 금액 또한 줄어들고 있으며 가장 많이 줄어든 국가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영국 순이었습니다. ECB는 금리를 서둘러 빨리 내리는 것은 오히려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금리의 조기 하락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금요일에 모스크바에서는 북극의 포로 수용소에서 의문의 사망을 한 반푸틴 활동가인 나발리의 장례식이 2주 만에 있었으며 수천 명의 시위자들도 있었으나 생각보단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의 부인과 아이들은 체포의 우려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GDP는 4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8.4%가 늘어나면서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모디 수상의 인기 또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여권 파워 공동 1위인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6개 국가이며 한국은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생각엔 여자들을 포함한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강력한 여권의 파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 올렸던 세계는 지금 편은 조회수가 9번에 불과하며 일본의 지금은 19회에 불과합니다. 일주일 전에 올렸던 세계는 지금은 35회의 조회수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조회수입니다. 반면 네이버의 카페는 여전히 비슷한 수의 조회수가 났습니다. 유튜브의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어떠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답을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